좀 드물게 나오는 아이인데 나오긴 나옵니다. 뭐가 나와 있죠? 홀수차 상반방 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홀수차 상반방 정식과 짝수차 상반방 정식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늘 뭐밖에 안 나오냐면 짝수차 상반방 정식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상반식인 건 알겠는데 가운데 걸로 나눠야지 했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 안녕? 난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홀수차 상반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갔냐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습니다. 마일 넣으면 반드시 0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짝수차와 홀수차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마일을 넣으면 사라지겠죠. 얘도 사라지겠죠. 얘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식은 반드시 x 플러스 1 인수로 가는데 더 중요한 건 이 x 플러스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럼 남은 애는 반드시 짝수차 상반방 정식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운데 항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홀수차 상반방 정식은 x 플러스 1과 짝수차 상반방 정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짝수차밖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차 풀 줄 알면 사실 다 풀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실제로 x 플러스 1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면 2x의 4제곱이죠? 플러스 2x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x의 세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14x의 제곱이 있어야 되나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는 계산 안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짝수차 상반방 정식이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x는 이제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니까 이거 따로 떼놓고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2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0은 0이다 라고 한 번에 써도 되겠죠? 많이 하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 하나 마오 마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고쳐질 것 같고요. 다 실근이네. 그죠? 예. 여기서 그는 2, 1, 2, 1 이렇게 하니까 x는 2분의 1하고 2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는 중근이라서 x는 1밖에 안 나오거든?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실근들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더해, 두 번 더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4개 더하면 되겠고 답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묻는 걸 잘 보고 하세요. 아니면 실근이구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합 2라고 처리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틀리면 진짜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억울해. 그지? 33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런 걸로 놨어? 이런 문제 안 내야지. 뭐야 이게. 그지? 왜 안 내야 돼? 그렇죠.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좀 다뤄본 친구들한테 너무 쉽고 안 다뤄본 친구들한테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 4개짜리야.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했지? 진경? 해를 넌 뭐라고 잡을 거야? 야, 그거는 항이 홀수일 때 하는 거잖아. 얘는 해를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3알파 이렇게 잡아야겠지. 왜냐면 이게 지금 보기차 형태니까 어차피 해는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가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은 간격이니까 사실 등차수를 몰라도 풀 수 있긴 하다마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요 네 가지가 해일 거니까 실제로는 인수분해해보면 x-9알파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0알파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9알파의 4제곱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식이 얘랑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m 더하기 8이 5알파의 제곱이고요. m 제곱은 9알파의 4제곱인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m 제곱이 뭐냐라고 하면 25분의 9 m 플러스 8의 제곱 그러니까 5분의 3 m 플러스 8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 굳이 전개 안 하려고 지금 이 발악하는 거죠. 그러면 m은 5분의 3 m 플러스 8하고 같거나 아니면 m은 마이너스 5분의 3 m 플러스 8하고 같을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m은 하나는 12가 가능하고 마3이 하나 가능하네요. 그래서 합 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열을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수열을 알고 있는 학생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거 아니어도 내 문제 많이 있으니까 굳이 시험지에는 딱히 안 고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35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1창이 없는 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과 곱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합과 곱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이대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각각 3-알파, 3-베타, 3-감마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알파의 제곱 3-알파, 베타의 제곱 3-베타, 그리고 감마의 제곱 3-감마라고 쓰고 얘를 다음과 같이 쓰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지, 진겸아? 그렇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은 제발 좀 x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베타도 마찬가지고 감마도 마찬가지고 그럼 마일이니까 마3이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와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요. 넘어가 되겠죠? 40번 보죠. 4차 방정식의 두 실근과 두 허근 알파와 알파 제곱이 있다. 허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 있으면 뭘 쓰고 싶지? 켤레근 정리와 켤레 복소수 성질을 동시에 먼저 쓰고 싶죠. 왜냐면 두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제곱은 반드시 누구의 켤레여야 돼요? 알파의 켤레여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4개의 허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누구라고요? 알파 바라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쓰면 알파 바의 제곱은 알파이죠. 이 둘을 빼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로 묶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실근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일이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죠. 얘는 누구니까?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같은 이유로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도 0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바는 누구의 근인데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허근이기 때문에 저 4차식 중에 2차 인수를 하나 찾은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얘 하나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생각해 볼까요? x 4제곱 나오려면 여기 제곱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마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1차항은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되냐? 얘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3차항의 개수가 2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3차항은 앞에서 2차항과 뒤에서 1차항, 앞에서 1차항과 뒤에서 2차항. 그럼 이미 확인된 게 1이 있죠. 그럼 2가 나오려면 여기도 플러스 x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인수된다는 얘기죠. 괜찮나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m을 구하랬는데 m은 2차항의 개수예요. 2차항의 개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n-3은 1차항의 개수죠. 1차항의 개수는 y하고 1이니까 마일인데 마일 2겠네요. 그러면 n-3이 마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m 더하기 n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켤레근 정리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다 한 겁니다. 나머지 특별히 한 것도 없죠? 맞아요? 켤레근 정리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다 한 거예요. 이거를 뭐 나머지는 베타 감마 잡고 막 근계수 쓰고 이러면 진짜 시험을 보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넘어가 되죠? 41번 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식 fx와 2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와 gx는 모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방정식 fx는 0의 한근이 1 플러스 2i다. 그리고 fx는 0과 gx는 공통근이 하나 있다. 지금 다 해서 공통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공통근이 오직 한 개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실근입니다. 실근이 아닐 수 없죠. 1 플러스 2i 같은 게 공통근이면 켤레근 정리에서 실계수니까. 맞아요? 1-2i도 공통근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너 실근이구나. 그러면 그 실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fx의 식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x-알파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적을 수 있죠. 왜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갖는 2차원씩 쓰는 거니까. 알파 알려준 거네. f1은 얼만데? 4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사여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2라는 거 알려준 거 아니야 지금? 알파 2구나. 자, 그럼 gx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베타를 자꾸 이제 구하려고 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건데 fx 더하기 gx 한번 써볼까요? 얘는 x 마이너스 2 이제 여기 2라고 써도 되니까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거든? 괜찮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어차피 합이 1인 걸 알잖아. 베타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1이고 나머지는 2니까 그냥 답은 3이다. 즉 gx가 확정되지 않아도 답을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의 조건을 다 사용했는데 왜 이게 안 구해지지? 그러면 거기서 그거 찾으려고 하면 어차피 못 찾아. 본인이 다 썼다면서. 본인 논리로는 문제의 조건을 다 사용하셨다면서요. 다시 올라가 봐야 뭐가 보이겠냐. 그거보다 에이 몰라 씨. 구하라는 걸 한번 확인만 해보자. 혹시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건가? 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고 하면 답 나오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시험 중에 왜 베타 안 나오지? 내가 뭘 놓쳤지? 막 이런 이제 멘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여전히 베타를 모르면 답을 낼 수 없구나.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막 어쩌지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씨발 그냥 나오는 거였네 라고 깨달아도 이미 시간이 버려진 상태란 말이야.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자꾸 시험을 조지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45번을 보겠습니다. x의 열제곱은 1에서 1이 아닌 9개의 근을 오메가 1부터
오메가 9까지. 이건 겁나 쉽네. 그죠? 얘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된 식에다 뭘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한 거죠. 그럼 인수분해 전에다가 1 대입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x-를 약분한 식이죠. 그러니까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땡땡땡 x 더하기 1은 0 이거의 해가 뭐란 얘기예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9까지라는 얘기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x 오메가 1, x 오메가 2 땡땡땡 x 오메가 9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은 식의 꼬라지를 보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 1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야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답은 10이죠.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보죠.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n과 이제 알파 베타 이제 이거는 니네 입장에서는 좀 쉬운 문제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우리 복소평면 다 배워가지고 그죠? 이거 허근이 뭐예요? 120도 240도 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칙을 찾기가 좀 편리하죠. 그래서 규칙을 좀 편리하게 찾아보죠. 이제 이거의 규칙을 찾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알파의 n제곱의 규칙과 베타의 n제곱의 규칙을 따로 관찰한 다음에 이것들을 조합해서 제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얘는 알파 한 번 더 제곱하면 베타가 되죠. 알파 바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하면 1이 됩니다. 알파, 베타, 1 이러고 있는 친구예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베타, 알파, 1 베타, 알파, 1 이러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그제? 그러면 어차피 뭘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베타 n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 n제곱이니까 얘들한테 다 2를 더한 상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규칙이 다르네. 규칙이 달라.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말했구나. 그러면 실제로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3의 배수가 아닐 거니까. 그죠? 예. 그럼 n이 3k-2다. 즉 3으로 나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베타 n제곱 자체가 베타니까 실제로는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 그리고 얘 역수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구할게요. 하나만 구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애당초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냐면 마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고 1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베타라서 그냥 알파분의 베타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딱히 차이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 보이죠? 역수까지 다 포함이니까 그만할게요. 3k-1대 안 합니다. 결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fx는 0의 두 근은 알파분의 베타고 베타분의 알파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됐어? 근데 베타의 정체는 사실 뭐니 얘들아? 알파 제곱이지. 왜냐면 알파의 세제곱이 2인 거 알잖아. 근데 알파 베타가 1인 것도 알지. 그럼 이게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은 1이다. 즉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물론 복소평면 써도 되지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누구냐면 그냥 알파야. 얘는 누구야? 그냥 베타야.
왜냐면 알파는 베타의 제곱일 것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알파 베타인 거야. fx는 0의 두 근은 그냥 알파하고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여전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원래 줬던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고요. 그냥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어차피 여기다는 뭘 넣게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넣거나 베타 더하기 알파를 넣게 되니까 그냥 마일을 넣게 되죠. 물어보는 게 그냥 f 마일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1이죠.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넘어가 되겠죠? 47번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얘는 그거잖아. 원래 니네가 알던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거기 x 대신에 x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 뭐 늘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새로운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양변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냥 곱한 거예요. 그러면 x의 6제곱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괜찮은 거 같나요? 아주 괜찮죠? 그럼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오메가와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의 세제곱과 오메가의 4제곱과 오메가의 5제곱과 오메가의 6제곱의 모든 근이네요. 이 6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x-오메가 x-오메가의 제곱 x-오메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 식에다 2 넣은 거잖아. 그럼 이 식에다 2 넣으면 되지 뭐. 그럼 답은 63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복잡성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니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잡으면 그 몇 도야? 120도씩 뽀개는 거잖아. 그지? 근데 x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서 문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해야 120도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래 60도씩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60도씩이란 얘기구나. 이걸 생각하면 얘가 말하는 오메가부터 오메가 6제곱까지가 전체가 다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인 거죠. 60도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이미 다 복습형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연립방정식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냥 x, y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기본 해법은 뭐예요? 속어요, 속어. 그럼 x는 y는 없애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를 곱해서 y를 없애죠.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을 a배를 해가지고 위를 뺄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는 a 4제곱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란 말이지. 얼마나 착해요. 여기가 0이 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약분해버리면 x는 a제곱 더하기 4죠. 이해하시죠? y는 뭐 아무데나 대입해서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 a 세제곱 y가 4에 있네요.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 x에서 저거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루트 알파 빼기 베타는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절대값 a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a 빼기 2인데 어차피 a 양수여서 a 더하기 2고 뒤에 것만 부호가 바뀌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답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런 건 사실상. 그죠? 뭐 x에 계속 0 되는 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게 a 말고 그냥 숫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인 거지 그냥. 그죠? 50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것도 좀 그래. 그지? 안 그래? 나만 좀 그래? 왜냐면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뭘 배웠다는 전제하에 삭투 수투를 배워서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격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y는 a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 아니다. a로 할 필요 없겠다. y는 a로 움직이면 되니까 x축으로 할게요. x축으로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4. 근데 1대2 비율 관계 정도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의 좌표가 2,4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0이 아닌 a를 움직여서 중근 만들려면 이렇게 y는 a가 와야 되니까 a는 4다. 그냥 이게 바로 답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학2 선생님들한테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시험지 이런 거 꽂으면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해서 빼줘야 되는 문제죠. 이러면 수학 배운 애들, 특히 막 비율관계 익숙한 아이들은 진짜 제가 하는 것처럼 선지만 고르고 그냥 다음 문제로 갈 건데, 안 그러면 이제 뭐 내용 모르는 애들은 이제 뭐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뭐 이슈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손가락 왜 그래? 체육대회 나갔어. 그래요. 야, 남학생들 운동할 때 좀 대충 좀 해라.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알았어? 운동은 대충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는 대충 하고 운동 열심히 하지 말고. 지금 다 대충 어떻게 해요? 이제 인생 대충 사는 거지 뭐 어떡해요. 뭐 대충 사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권고. 그래서 공부할 때 손은 안 다치려고 축구해요. 에? 손은 안 다치려고 축구해요. 다리도 다치면 안 되지. 그냥 애당초에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너무 승부욕이 발동하면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거든. 근데 그러다가 니네 성장판으로 찢어지면 너의 성장이 즉시 완료된다. 끝난다. 그 키가 이제 평생의 키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니? 야, 고등학교 때 축구할 때 누가 득점해갖고 어디가 이겼냐 이런 거는 잠깐 이야기가 될 뿐이고 나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자기 유전자대로 잘 성장한 아이가 성공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저거 태클 들어오면 안 되겠다. 공 주고 그냥 그래. 그걸 해보겠다고. 자, 하여튼 얘는 조금 연산을 해야 돼요. 3차 함수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전개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귀찮네요. 이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리고 24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6은 0이 되죠.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중근은 총칭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근은 이중근에서 2를 생략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라고 하면 딱 두 개만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역으로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베타 x의 제곱 그리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는 0이다.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확정계수인 요걸 먼저 써먹으면 되겠죠. 이거 9다. 얘는 24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알파 더하기 베타가 9니까 2알파 대신 베타 합성이 낫겠네요. 예.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9 마이너스 2알파는 24다.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은 0입니다. 그럼 알파는 2이거나 4예요. 근데 A-16 알파가 2이면 베타는 5라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알파가 4이면 베타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그러면 A가 0 떠버려요.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됐죠? 그래서 베타는 5다. 물어보는 건 A죠. 그럼 A는 얼마죠? 감사합니다. 4가 되겠네요. 그쵸? 네. 상수항에 일치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겁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짜증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51번 보죠. 가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대칭 구조라서 1차식을 구하려는 시도보다는 일단 x 플러스 y와 xy로 고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예. 그런데 2배에서 빼면 바로 나와버리네. xy가. xy는 뭐예요? 4-2k예요. 맞잖아. 예. 그리고 x 플러스 y의 제곱은 여기에다가 xy만 더하면 되니까 오른쪽에다 xy를 더해서 오른쪽이 4-k로 바뀔 거 아닙니까? 즉 얘가 4-k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수 xy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x 더하기 y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k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실수 xy의 존재가 상관없겠네. 뿔마 루트 4-k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랑 y는 t의 제곱 뿔마 루트 4-k t 플러스 4-2k는 0의 두 실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근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판별식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4-k 마이너스 16 플러스 8k 이게 이래합니다. 그럼 k는 7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7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답은 48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54번)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을 직접 물었죠. 그럼 반드시 뭘 갖는다? 1차 인수를 갖는다. 근데 k 날아가려면 x는 3이 적절하죠. 3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0 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여기서 두 근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따지려면 가장 긴 변이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가장 긴 변이라 알아야 되는데 합이 이미 9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은 절대 3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잡는 거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할게요. 같으면 안 돼요. 직각삼각형 안 되니까. 그럼 알파가 빗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9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얘는 왠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9인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인데 얘는 두 근의 차죠. 두 근의 차는 뭐라고요? 루트 편별식이요. 이거 1이어야 되죠? 그럼 K는 20이겠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9이다 에서 가장 긴 변은 어차피 3은 안 되는군 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형은 잘 하지 않죠. 좌변은 고배형 되고 우변은 상수 이런 거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미 9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좀 빠르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이제 작업 기억력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발견한 정보들 있잖아. 그걸 잠깐 기억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풀이의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엮어낸단 말이야. 근데 자꾸 찾아보고 이게 있었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태생적으로 작업 기억력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두뇌의 용적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좀 있으면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각자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다른 영역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인간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극도의 천재성을 타고난 아이들이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안 된다든지.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너무 한쪽으로 몰빵돼 있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두뇌가 각자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특별히 내가 좀 작업 기억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외워진다는데 나는 왜 안 외워지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의식적으로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수준의 작업 기억력은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거 아니거든. 뭐 내가 카드 48장을 나갈 테니까 모양하고 숫자 다 기억해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 그 정도까지의 작업 기억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위에서 풀 때 두근의 합이 9였지. 이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이거 사람 머리가 졸라 신기한 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사라져요. 약간 시험 기간에만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사라진다고. 다음 문제를 풀 때 여전히 두근이 합이지 이런 생각하는 놈들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작업 기억력을 잘 키워놓으시면 좀 예쁜 풀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혼동되면 네? 전 문제랑 혼동하는 그러니까 안 그런다니까? 사람 내가 진짜 기가 막혀요. 바로 지워버립니다. 지우는 건 누구나 잘해요. 지우는 걸 못하는 인간은 없어요. 예, 기억에서 지우는 건 누구나 잘합니다. 물론 지우려고 노력하면 잘 안 지워질 거예요. 그냥 지워지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부족한 작업 기억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필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씨도 좀 예쁘면 문제 풀면서 더 잘 보이겠지. 저는 잘 보이는데요. 뭐 이런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지 말고 적당히 예쁘게 쓰란 말이야. 글씨를. 그래야 네 눈에도 잘 보이니까 네 눈까지도 그래 잘 보인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크면 불리해야 되지 내가. 왜냐면 내가 풀이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업 기억력을 보조하기 어려워요. 글씨가 적당히 작아야 좁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어요. 그럼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야. 내가 얻은 정보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글씨가 커지기 어려워요. 적당히 작아집니다. 적당히 작아지고 글씨를 크게 쓰면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안 읽는 사람들.
그냥 니네 보여주려고 쓰는 거고 본인은 안 읽어. 머릿속에 다 있어. 작업 기억력이 여기 너무 탁월하면 글씨 크기를 안 줄여도 돼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얻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네? 왠지 쌤 무시할까요? 저는 개작은데요. 저는 부족한 머리를 항상 노력으로 극복하는 캐릭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작업 기억력을 커버할까 이런 것 때문에 글씨의 크기도 좀 작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56번을 보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상수 m을 구하시오.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를 다룰 때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삭제하는 게 있고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인수분해 항등식 이용하는 기법이 있죠. 둘 중에 뭘 쓰라고 했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를 쓰랬죠. 왜냐면 첫 번째 방법은 3차로 이게 확대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 두 번째 방법은 3차로 확대돼도 난이도가 전혀 변화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mx 마이너스 m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적으라고. 그러면 니네는 여기서 m을 소거해야만 이게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x에 뭘 집어넣어야 m이 소거가 돼? 2를 대입하면 m이 소거되죠.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일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다시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은 10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딱 봐도 이게 5, 2, 1 아닌가? 야, 어차피 m은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어서 왜 꼬가 알파가 5예요?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왜 꼬고 5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알파는 6이고 베타는 3이고 감마는 2죠. 그래서 36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의 정수구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3차 방정식이 됐다고 해서 딱히 난이도가 올라갈 게 없지. 그냥 얘만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수구 문제를 다룰 때도 좀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죠.